그러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는 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큰 업적으로 여기는 대북 외교의 실패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He does not want to push the process such that it could be seen as a failure. Therefore, he has to keep saying that it'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at least through the 2020 elections.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합의를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외교적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헛된 희망이고 북한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돼가는 현 상황을 악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constant dismissal of the significance of things lik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that is, it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the North Koreans into thinking that they are on the right track.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하고 있는 북한과의 거래 기술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What side effects you can have is North Korea becomes a vibrant nuclear power that can destabilize the whole region there and make it more difficult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Also, that enhances China's power in the region.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높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대미 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미북 대화 전망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 달 만에 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경제개발 관련 내용도 없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인 국무위원회의 법령, 정령 개정 권한과 함께 대사 임명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하면서 김 위원장의 권능만 더 강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북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한테는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관망하면서 어차피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 행보하겠죠. 북한인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미한 관계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당분간 대남, 대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 만큼 미북 대화 재개 전망은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내적으로 왜 그런 배드딜을 했느냐라고 국내적으로 여론이 이끌면 오히려 대선 국면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이 원하는 그 딜에 맞춰서 미국이 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최고인민회의 개최는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은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혔다면 이 시점에 돈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내외적 압력과 위협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아직도 권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굳이 이 시점에서 치러야 했느냐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간 물미 접촉에서 어떤 결과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달 17일에 개막하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는 핵과 인도주의 지원 등 다양한 사안들이 담겨 관련 논의가 예고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 달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지난해 73차 총회에서 진행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74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겐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 더불어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 총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됐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과 인도주의 지원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단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당사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Nuclear testing has stopped. Some military facilities are already being dismantled,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he sanctions will stay in place until denuclearization occurs. 유엔은 이어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와 중앙 긴급 구호기금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북한에 13,700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 공개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열람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광범위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약 20억 달러를 챙겼으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앞서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의견 불일치로 중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올해 안보리가 중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주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다음 달 2일에서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의 이번 방북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합의를 실천하고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라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완화 국면에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역시 궤도에 올라 있다며 중국은 각국이 접촉과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마주보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도훈 한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3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러 수석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에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다음 달 초중순경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고 중국 신임 북핵 수석 대표인 로자우 후이 외교부 차관과의 협의를 통해 베이징 방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울 용산 등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 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의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특히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기지에 대해서도 기지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기 반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